이번에는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을 설명할게요. 함수를 직접 만들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f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해 놓을게요. 100이라고. func1이라는 함수는 fu, 그 다음에 fu는 200, 그 다음에 print fu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func1 fu 하면은 당연히 200이 출력이 되겠죠. fu를 200으로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fu를 다시 출력을 해요. 이렇게 출력하면은 100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요, 제가 함수 호출할 때 여기다가 200이라고 넣은 게 아니고 100이라고 넣은 것도 아니고 fu라고 넣었어요. 언뜻 보면은 함수 호출할 때 이 fu라는 변수가 func1이라는 fu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개 변수로 전달돼서 그 매개 변수는 100이었잖아요. 그 100을 200으로 바꾸고 출력하고, 그래서 함수 실행할 때는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되면은 200이 출력될 것 같지만 100이 출력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함수가 실행이 될 때 fu라는 변수를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전달이 될 때는 fu라는 변수의 값이 얼마였죠? 100이 복사가 되고, 정확하게는 값이 있는 주소가 복사가 되고 그곳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른쪽에 그림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함수 func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어딘가에. 그리고 이 fu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 실제 실행을 할 때 전역 변수 값을 이렇게 할당해서 줬지만은 새로운 값을 저장하고 나면은 이 fu는 전역 변수 fu가 아니고 지역 변수 새로운 fu인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전역 변수 값을 200으로 바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역 변수에서만 값이 바뀌고 전역 변수는 그대로 호출되는 거죠. 전역 변수를 가져다 쓰려면 반드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이 변수는 당연히 새로운 지역 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로 호출할 때 함수 인수로 전역 변수를 얻었다고 해서 그 전역 변수가 바뀌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참조에 의한 호출을 보도록 하죠. 비슷한 거지만 좀 달라요. 이번에 L이라는 리스트를 선언해 놨죠. 그리고 L이라는 리스트에 주소값을 출력해 봤습니다. 함수 정의하고 함수 실행을 하죠. 함수 실행을 한 다음에 L값을 다시 출력해 보면은 함수 실행이 될 때 1, 2, 3, 4, 5, 6이 그대로 L값 출력할 때 1, 2, 3, 4, 5, 6과 동일하게 나오죠. 이것도 코드 작성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의 1부터 5까지 하고요. id L 주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뭐 컴퓨터마다 주소값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도 주소값이 같진 않을 수도 있어요. define func 이번에는 1 fu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fu.append 6. append는 뭐하는 함수죠? 리스트 뒤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 쓰는 거였죠. 그 다음에 print id fu의 주소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print fu 함수 정의한 다음에 func1에 l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리스트 넣어주면은 fu라는 주소값과 그 다음에 append 된 fu라는 리스트 값이 출력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주소값이 리스트 L의 주소값과 같죠. 같고, 물론 이제 L이 1, 2, 3, 4, 5고 그 이외에 6이 추가가 되니까 그 뒤에 6이 붙어서 1, 2, 3, 4, 5, 6이 출력됩니다. 함수 실행한 다음에 L 값을 보면요, 이 전에 값에 의한 호출에서의 결과는 함수 안에서 값을 수정했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함수 안에서 값을 수정했는데 바뀌었죠. 이렇게
함수 안에서 어떤 변수 값을 수정했을 때 전역 변수도 바뀌는 것을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부르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array라는 리스트의 주소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푸에 뭐가 전달이 되냐면요, array 주소값이 전달이 되죠. 그런데 푸에 어떤 새로운 값을 추가할 때 equal, 즉 푸는 하고 어떤 값을 새로 할당한 게 아니고 append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객체 이름 점 찍어서 함수 호출해서 뭔가 값이 바뀌도록 하면은 함수 인수로 전달된 원본 데이터도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개념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equal로 이완 재할당이라고 했는데요, 코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푸는 6, 7, 8, 9, 10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푸.append가 아니고 이렇게 푸는 6, 7, 8, 9, 10 이렇게 매개 변수가 equal에 의해서 새로운 값이 할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참조에 의한 호출 효과가 없어요. 이 전에는 푸.append 했잖아요. .append 하면은 전달된 리스트 객체가 원본이 수정이 되는데, 이렇게 equal을 이용하면은 전달된 리스트 객체가 아닌 새로운 6, 7, 8, 9, 10이라는 리스트 객체가 푸에 다시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요런 거죠. 원래의 리스트가 푸에 전달이 돼요. 그런데 equal에 의해서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푸에는 새로운 리스트의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새로운 리스트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푸는 새로운 주소 공간을 할당받죠. 그래서 푸 값을 출력하면은 주소도 다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다르게 되는 거죠. 주소가 뭐 원래 L은 뒤에 272로 끝났지만은 id 푸 해보면요 208로 끝났죠. 다르죠. 그리고 원래 원본 데이터 L 값은 바뀌지도 않고요. 자, 요렇게 이제 함수 안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 그리고 매개 변수에 전역 변수를 전달을 할 때 참조에 의한 호출 효과, 그 다음에 값에 의한 호출 효과 두 개를 비교했어요. 좀 쉽게 구분하는 거 요약을 해볼까요? 쉽게 생각하면요, 값에 의한 호출, 그 다음에 참조에 의한 호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요, call by value, call by address 또는 call by reference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지역 변수에서 equal 연산자로 할당하는 거고, 참조에 의한 호출은 지역 변수에서 점으로 함수 또는 변수를 이용해서 할당,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사실 파이썬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반 자바나 C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요, 여기서는 함수 안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주제 보죠. 함수 이름을 변경하는 건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 정의는 현재 심볼 테이블의 함수 이름을 지정한다 라고 했죠. 현재 심볼 테이블이라는 것은 변수들을 저장할 테이블이거든요. 저장 공간이죠. 근데 함수도 변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함수도 변수들을 저장하는 공간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만들었던 피보나치 수열 함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함수 이름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 다시 코드 작성해 보죠.
이렇게 작성했는데 피보나치 가로 없이 그냥 실행시키면 이렇게 요건 함수예요 라고 나오죠. 제가 피보는 피보나치 라고 하면요, 피보나치는 함수를 피보라는 변수에 넣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피보도 뭐가 돼요? 예, 함수가 되는 건데 이 두 개는 실행 결과가 같죠. 예, 이렇게 그죠. 피보는 원래는 피보나치는 함수예요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재할당하면은 원본 함수에 의해서도 실행 가능하지만은 새로 할당한 함수 이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함수를 다른 이름으로 줄여 쓰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피보 1은 피보나치 2000 이렇게 하면요, 이건 뭐냐면은 피보나치 2000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피보1에 저장시키세요 이거예요. 실행시키면 피보나치 수열이 출력은 되지만 왜 그러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도록 함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출력이 되지만은 피보2를 출력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한 함수는 어떤 값을 반환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아직 함수의 return이라는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함수는 실행만 하고 아무것도 되돌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되돌리지 않으니까 피보1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정의된 피보와 뒤에서 피보나치 2000이라는 함수의 실행 결과를 할당한 피보1은 전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어떻게 달랐냐면요, 타입 이용해서 확인해보죠. 타입 피보 하면은 얘는 펑션이라고 나오는데요, 타입 피보1이라고 하면 얘는 논타입이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타입입니다. 실제 그래서 피보 1하고 2000이라고 함수처럼 쓰지도 못해요. 왜냐면 논타입이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함수 정의는 define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죠.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죠. 함수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이, 그 다음에 콜론, 함수를 실행할 코드, 함수 호출은 함수 이름, 그 다음 중괄호 사이에 값이 올 수 있죠.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가 있다면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함수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개념 구분하셔야 돼요.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참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렉시컬 특성, 저거 슬라이드를 한번 더 보세요. 요거는 그 다음에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 리턴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